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혹시 그 재수의 딜레마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정치학하고 경제학에서 좀 쓰이는 이론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모든 플레이어가 합리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경우에 전체로서는 최선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게임 이론에서 이제 모델링한 겁니다.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A와 B라는 또 두 명의 이 공범이 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각각 격리된 채로 이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조사하는 경찰이 이 각각 다르게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백을 하게 되면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고, 만약에 네가 자백을 안 하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공범이 자백을 하게 되면 넌 가중 처벌 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딜을 제안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뭐 미국에서 이 자백하게 되면 보통 플리딜이라고 그래서 플리바겐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있긴 하죠. 형을 가볍게 해주는. 그게 이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렇게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A 같은 경우에 A가 자백을 하고 부인하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가 있을 거고, B가 자백을 하고 부인하는 이 각각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자백을 하고 B도 자백을 하면 둘 다 5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A는 자백을 했는데 B가 부인을 했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A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1년형을 받지만 부인한 B는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B가 자백을 하고 A가 부인했을 경우에 A가 범죄를 부인한 A에게는 가중 처벌이 가해지고, 자백을 한 사람은 좀 형이 가벼워지겠죠. 근데 둘 다 만약에 부인을 했다, 이럴 경우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의 근거상 이 이론에서는 둘 다 만약에 범죄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는 3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두 사람이 다 부인을 하게 되면 둘 다 3년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모델에서 보자면 항상 소위 말하는 이퀄리브리엄,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5년씩을 받는. 왜냐하면 이 A 입장에서 볼 때 B가 뭘 선택할지 모르는 입장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백을 자기가 할 경우에 B가 부인해 준다면 자기는 1년형을 받는 거고, B도 자백을 하면 5년형을 받겠죠. 근데 이 A 입장에서 볼 때는 B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사실 이쪽 라인을 보시면 B가 자백을 할 경우에 자기가 부인했을 때보다는 자백을 했을 때가 10년형을 받는 것보다 5년형을 받게 되고, 또 만약에 B가 부인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자백하는 게 부인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그러니까 3년이 아닌 1년형을 받게 되니까 B가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는 게 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B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내가 자백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나온 거는 결국 둘 다 자백을 하는 거라서 둘 다 부인을 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모두가 본인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합리적이라고 해도 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어제 굉장히 예상 밖이긴 하지만 오페크가 유가를 감산하겠다는 합의에 8년 만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하루에 120만 배럴 산유량을 줄이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국제 유가가 하루 사이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8%, 9% 올라갔고, 오늘도 지금 3%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50선을, 배럴당 $50를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 사실 이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임하고 차이는, 이 산유국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됐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 각자 개별적인 어떤 국내적인 사정에 의해서 산유량을 줄이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던 거고, 또 그걸 앞세우다 보니 결국은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영화 친구에서 보면 뭐 네가 가라 화와이 하듯이 전체 모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이 산유량을 줄이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산유량을 줄이는 걸 누구 산유량을 줄일 거냐, 감축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되니까 네가 줄여라. 대표적인 게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상당한 최대 산유국이죠. 그러니까 그 석유값에 가장 많은 영향도 받겠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석유 수출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나라였기 때문에 산유량을 줄이기 힘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같은 중동의 경쟁 국가인 이란이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서, 이란은 그동안 자기들이 생산 손실을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있기 전 수준으로 해달라,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그 주장을 해왔던 거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IS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유가가 1달러만 올라도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이 차이가 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름 산유량 줄일 수 없다. 뭐 서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맞서다 보니까 합의가 그동안 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장기간 이 저유가가 계속되다 보니 산유국들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유가를 올려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산다라는 데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뭐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뭐 유가가 오르는 게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일 것 같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에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한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 감산 합의가 됐기 때문에 뭐 내년 또는 뭐 내후년까지 유가가 배럴당 한 55달러에서 70달러 선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 있고, 그래서 뭐 이 뉴욕 증시 같은 데도 지금 주가도 상당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굉장히 비관론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래도 결국 이게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유가가 좌우되긴 하지만, 이 유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 게 그 오페크라는 기구 자체에서 합의를 해서 보통 생산량을 또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측면도 강한데, 그런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이 신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합의해서 나는 줄여놨는데 다른 누군가가 또 이 대량 그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결국 그쪽은 이득을 갖지만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관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다르게 이제 오페크 국가가 세계 전체 산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생산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제 회의를 앞두고 막판에 러시아가 뭐 비오페크 국가인 러시아도 일부 감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뭐 그렇게 강력하게 이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다른 나라들이, 이 다른 산유국들이 이 감산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제가 뭐 이 몇 달 전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사실은 지난 10월 달에 처음으로 천연가스 그동안 쭉 수입한 양이 더 많았는데 처음으로 그 순수출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셰일가스나 또는 셰일 원유가 지금 그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은 주로 소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수요의 측면이 더 많은 나라였지만, 지금 이제 그 세계 석유 시장에서는 이 미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 공급을 하느냐, 또 실제로 유가가 조금씩 오를 기미를 보이니까 지금 그 석유 셰일 원유 개발하는데 투자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또 움직일 것이냐, 특히나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뭐 인프라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족한 자금을 이 석유 수출을 통해서 만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 뭐 오페크에서 그 감산에 합의는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런 합의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며 또 그 효과가 얼마나 원유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원유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보다는 얼마나 이 국가들 산유국들 또는 석유 수출국들 간에 신뢰를 서로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신뢰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